2025년은 에드거 케이시, 즉 신비로운 잠자는 예언자의 예견 속에서 예언적 이정표로 떠오릅니다. 그의 지혜는 시간을 초월한 듯 보이며 불확실성과 변화로 가득한 세계 속에서 2025년이 물질적, 영적 차원 모두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케이시의 예언에 따르면 이는 인류가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의식의 단계에 도달할 기회를 제공하는 깊은 도전과 특별한 기회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단순히 역사의 또 다른 장이 아니라 우리 행성의 미래를 정의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큰 위기가 인류를 성장으로 이끄는 운명의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혼란을 변화를 위한 문으로 보았으며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재평가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의 독해에 따르면 2025년은 전 세계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며 기후, 사회, 영적 변화가 너무도 강렬하게 나타나 아무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 시기는 존재의 근본적인 진리가 부정될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이라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드거 케이시는 누구였으며 왜 그의 예견은 그의 사망 이후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것일까요? 19세기 말에 태어난 케이시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무아의 상태에 빠진 그는 당시의 이해를 초월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독해는 건강 문제에서부터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 중 많은 부분은 당시에는 회의적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되었고 이는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케이시는 2025년을 큰 전환의 해로 묘사했으며 세계가 실현과 계시를 모두 마주하게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는 지구의 지형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 예를 들어 지진, 홍수, 극이동 등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인간이 역경 속에서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케이시는 지질학적 및 기후적 도전이 단순한 종말의 징후가 아니라 지구와 그 거주자들이 필요한 재조정 과정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2025년에 대한 케이시의 비전 중 가장 매력적인 측면은 영적 각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는 물질 세계의 위기가 인간이 자신과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각성은 특정 종교나 전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는 보편적 진리로의 복귀를 반영할 것입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2025년은 영성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의 실질적인 힘이 되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부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위기를 살펴보면 케이시의 예언과의 유사성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인류가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만들어낸 불균형과 직면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단절의 순간은 오래된 패턴을 깨고 새로운 시작을 열기 위해 필수적일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케이시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래는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형성됩니다. 케이시는 또한 2025년이 과학과 기술의 중요한 진보가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아틀란티스와 같은 고대 문명의 재발견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그 비밀이 현대 문명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더불어 과학과 영성을 결합한 기술이 등장하여 인류가 더 깊은 이해와 연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대한 케이시의 예언은 예적인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혁이 인간 내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사람들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며 진정한 본질을 재발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케이시에게 2025년의 가장 큰 도전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이 불러일으킬 내부의 폭풍을 헤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말을 탐구하다 보면 경외감과 함께 묘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비전은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을 그리며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있음을,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더 깊이 연결되며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도록 부르는 더 큰 힘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2025년은
K씨의 비전 속에서 인류의 잠재력이 최대한 시험받는 시점으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차이를 초월해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며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분열과 갈등에 굴복할까요? 이 질문들은 어렵지만 K씨의 유산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용기, 연민,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형성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K씨는 지질학적 변화가 인류에 미칠 영향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구극 이동이 발생하여 기후와 지진 활동의 연쇄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광대한 해안 지역이 물에 잠기고 바다 깊은 곳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르며 도시 전체가 재구성되고 대륙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미국 서해안이나 일본과 같은 지역은 특히 이러한 변화에 취약해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재앙적인 사건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비록 파괴적일지라도 K씨는 그것들을 신의 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지구가 균형을 추구하며 자연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재생하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인류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은 단순한 파괴의 해가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그 힘과 조화를 이루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물리적 변화 외에도 K씨는 사회적, 영적 변화 역시 뚜렷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자연적 위기가 인류의 영적 각성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독해에서는 진정한 진화가 물질적 생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발생하는 영적 성장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2025년을 이기심, 경쟁, 탐욕이 아닌 협력, 연민, 영적 연결과 같은 가치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이 영적 각성은 내면, 성찰과 균형 추구를 촉진하는 실천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K씨는 예견했습니다. 그는 명상,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더 단순한 삶의 방식을 이러한 새로운 의식 수준에 접근하는 길로 언급했습니다. K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천을 받아들일수록 인류가 더 높은 차원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며 조화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K씨는 이러한 진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2025년에 모든 개인이 일종의 내적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심판에서는 각자의 선택과 행동이 더 큰 목적의 관점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도전은 각 개인의 내적 갈등을 반영하며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약점을 극복하며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다가오는 변화에 가장 잘 대비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K씨의 2025년 예언 중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역사와 과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재발견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전설적인 잃어버린 문명인 아틀란티스가 이 시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K씨는 고대 아틀란티스인들의 기술과 지식이 에너지에서 위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재발견을 단순한 과학적 진보로 보지 않고 인간이 힘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잃었을 때 무엇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교훈으로 여겼습니다. K씨는 또한 현대과학과 전체론적 접근법을 결합한 위학적 발전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치유는 신체, 마음, 영혼의 통합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2025년에는 에너지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고 조직을 재생하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물리적 차원과 비물리적 차원의 상호 연결을 인정하는 영적 진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K씨는 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이 웅대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지만 K씨는 항상 미래를 형성할 힘은 인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5년의 사건들이 집단적 시험의 시기가 될 것이며 개인과 사회가 내리는 선택이 향후 몇 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환경보호에서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행동에 더 의식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에 예견된 변화는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도 포함합니다.
K씨는 착취와 불평등에 기반한 시스템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세계 금융구조의 재조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원의 분배가 더 공정해지고 지속 가능성과 집단적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유토피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깊은 변화를 바라는 열망과 공명합니다. K씨의 말을 통해 2025년이 단순히 달력의 또 다른 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자연, 사회, 영적 힘이 결합하여 심오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융합의 순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부적인 도전과 상관없이 진정한 작업은 각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의도, 그리고 진화하려는 의지 속에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더 강하고 연결된 존재로 거듭날 열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K씨는 지진이 전체 지형을 재편하고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며 새로운 육지가 바다 깊은 곳에서 솟아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변혁은 단순한 지질학적 사고가 아니라 보편적 조정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지구는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 재조정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갱신의 시대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두려움을 자아낼 수 있지만 K씨는 이를 자연의 엄청난 힘과 그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상기시키는 계기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이 개인과 사회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고 사소한 갈등을 벌이며 생존하고 재건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도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물리적 변화 외에도 K씨는 2025년에 사회의 근본을 흔들 영적 각성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구조를 정치 시스템에서부터 문화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질문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필수적이지만 저항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K씨는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사람들과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이 시기에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영적 충돌은 개인적 선택에서부터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K씨는 조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경쟁과 탐욕의 악순환에 갇혀있는 사람들 사이에 세계적 분열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 분열이 각개인이 직면한 내부 투쟁을 반영하며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는 영적 딜레마의 외적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언된 사건 중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잃어버린 지식, 특히 전설적인 아틀란티스의 비밀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K씨는 이 고도로 발전된 문명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유학,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과 지혜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속에 잠긴 구조물들이 밝혀지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지식을 성숙하게 활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견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K씨는 아틀란티스의 몰락이 책임없는 권력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경고라고 보았습니다. 현대 인류 역시 기술적 발전과 윤리적 영적 목적 사이의 균형을 배우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의 2025년 예언의 또 다른 핵심은 세계 경제의 변화였습니다. K씨는 부의 축적과 착취에 기반한 전통적 구조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경제적 위기가 현재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정부와 개인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K씨는 이러한 위기가 단순히 파괴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촉매가 되어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탐욕이 아닌 협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집단적 복지와 같은 가치로 경제가 작동하는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비록 이 비전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K씨는 인류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러한 변혁의 여정이 많은 장애물로 가득할 것임을 경고했으며 오직 용기와 결단으로 이 도전에 맞서는 사람들만이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시의 예언 중 가장 불안감을 주는 측면 중 하나는 이러한 변화가 인류에 미칠 심리적 영향입니다. 그는 개인들이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면과 대면해야 하는 강렬한 성찰의 시기를 예견했습니다. 케이시에게 2025년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 선택,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강요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일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케이시는 인류를 폭풍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 지도자들은 부나 지위로 정의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지혜, 연민, 그리고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나타나 조화로운 미래를 위해 대중을 하나로 묶는 데 영감을 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세계가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는 동안 케이시는 또한 영적 및 전체론적 실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명상,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내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2025년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의식 수준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2025년 예언을 탐구하며 한 가지 깊은 진실이 그의 비전의 행간에서 드러납니다. 미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내리는 선택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케이시에게 2025년은 단순한 시간의 이정표가 아니라 인류가 자신의 길을 재정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용기, 연민, 그리고 지혜로 우리의 도전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과 불가피성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정신으로 다가오는 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케이시가 예견한 사건들은 그 규모에서 두려움을 자아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부활의 약속도 함께 있습니다. 그는 혼돈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옥한 토양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비전에서 지진, 위기, 기후변화 각각은 삶이 죽음과 부활의 영원한 순환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겨울 후에 자연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인류도 자신의 실수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는 외부의 도전이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진정한 전쟁터는 우리의 내면에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 우리는 우리의 용기, 이타심, 그리고 자신을 넘어선 것을 보는 능력을 시험하는 결정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보다 협력을, 두려움보다 사랑을,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케이시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촉구하는 부름입니다. 그는 인류가 내면에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그 열쇠는 영적 연결에 있었습니다. 이는 물질 세계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한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성과 직관, 물질과 비물질, 현재의 우리와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케이시가 예견한 변화들을 곱씹으며 우리는 즉각적인 것을 넘어 더 멀리 바라보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떠오르는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동시에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상징입니다. 이 시기는 인류가 집단적으로 오랫동안 외면해 왔을지도 모르는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진실들입니다. 동시에 2025년은 우리가 역사를 다시 쓰고 우리 내면의 최고의 부분을 존중하는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날 지도자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도 더 큰 목적을 찾도록 우리를 고무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러한 지도자들이 단순히 공공의 인물이거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용기와 진실성을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처럼 역경 속에서도 행동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비전 속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둠이 지배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K씨는 지금이 행동할 때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멀리까지 퍼지는 파장을 만들어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 이것이 다가올 시대에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K씨의 마지막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는 인류가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도전을 파괴의 선고로 보지 않고 변화를 위한 초대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항상 빛이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 빛은 우리 각자 안에 있으며 발견되고 나누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5년의 사건을 준비하며 K씨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는 꿈꾸는 용기와 행동하려는 결단력을 가진 자들에게 속한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혼돈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반영하는 세상을 건설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계가 2025년을 알릴 때 우리는 희망으로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갈 모든 것을 내면에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K씨가 감명 깊게 표현했듯이 미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에드거 K씨의 2025년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예언이 여러분에게 공감되었거나 현재와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셔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다음 영상을 클릭하세요. 화면에 표시된 링크를 따라가면 더 많은 미스터리와 예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뵙길 기대합니다.